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고관절 무혈성 괴사입니다. 고관절을 다치면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고관절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고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정형외과 전문의 정광한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 몸에 고관절이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고관절, 정확히 어디에 있는 관절인가요? 예,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되게 저희가 편하게 보시면 사타구니에 있는 부위가 엉덩이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엉덩이 관절은 공처럼 생긴 대퇴골두와 그를 감싸고 있는 골반골의 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게 이 기능은 맨 먼저 하지로 체중 부하와 체중 전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뿐 아니라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고관절 무혈성 괴사, 이름만 들었을 때 조금 어려워요. 어떤 병인가요, 선생님? 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 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골세포 괴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대퇴골두의 함몰이 발생하여서 네. 2차적으로 엉덩이 관절염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이 병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남자에서 약 4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평균 발생 연령은 40대입니다. 이게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80%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고 들었을 때 괴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뼈나 살이 썩어가는 병이거나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환자 스스로가 느낄 만한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질병의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네. 질병이 진행하면서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는 사타구니 통증, 때로는 엉덩이나 허벅지 혹은 슬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간혹 쩔룩거리기도 합니다. 병이 좀 더 진행되면 쉴 때에도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한쪽 또는 양쪽에 고관절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일부 환자에서는 초기에 병변이 있는 부위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는 오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대퇴골두의 함몰이 일어나게 되면 통증은 갑작스럽게 아주 증가하여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됩니다. 대개 엉덩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양반 다리 자세를 하기가 힘들어지며 더 함몰이 더 진행될 경우에는 다리 길이가 짧아지고 뒤뚱거리는 걸음을 보이게 됩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항암 치료 때 사용한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고관절이 살짝 내려앉았고 지금은 골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통증이 심해졌는데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항암 치료 후에 통증을 경험하게 된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해서 병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이전에는 대개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이 대부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연구의 결과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밀접한 원인자로는 과다한 음주, 스테로이드의 과다 복용, 잠수병, 혈색소 질환, 방사선 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 기타로는 고지혈증, 혈액응고장애, 이번의 사례처럼 네. 화학요법, 흡연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가 가장 흔한 위험인자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퇴골두의 함몰이 발생할 때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무릎이 불편해 병원을 찾았다가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라 술자리가 잦은 편이긴 해도 평소 건강 하나만큼은 전 자신 있었거든요. 수술하지 않고 음식 관리나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평소 음주가 잦았던 분 같아요.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하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지 질문하셨네요. 예, 이 사례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 인자가 과도한 음주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개 비수술적 요법은 괴사가 있지만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좋거나 통증이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경과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행을 하여서 대퇴골두 함몰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병 아쉽게도 이 병에 있어서 음식 관리나 운동으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고관절 무혈성 괴사 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고관절 무혈성 괴사와 관련된 수술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쉽게 진단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위험 인자들과 함께 엉덩이 관절의 통증 및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찍는 엑스레이 사진상 특이한 소견이 있으면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의 초기에 통증과 함께 이학적 검사상 질병이 의심되지만 엑스레이 사진상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즉 MRI를 검사를 하면 조기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몸이 심하게 아프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커지거든요. 초기라면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예, 대개 치료는 이 질병의 진행 시기, 두 번째는 괴사 부위의 크기, 대퇴골두의 함몰 정도, 환자의 연령 등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진행 시기가 되겠습니다. 크게 비수술적 요법, 원래의 관절을 유지하는 관절 보존술, 인공관절 치환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술적 요법은 대퇴골두의 함몰이 일어나기 전인 초기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런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좋거나 환자의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때는 보존적 요법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또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수술 후에 언제쯤 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수술 방법으로는 크게 관절 보존술과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겠습니다. 관절 보존술은 대퇴골두 함몰이 발생하기 전인 초기에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방법으로는 핵심 감압술, 절골술, 골 이식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초기에 시행을 해야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은 약물 치료로 보전이 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이 힘들 때 시행할 수 있으며 망가진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네. 가장 결과가 확실하고 가장 많이 시행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후 약 6주간은 목발 보행을 해야 되며 인공고관절 치환술에 있어서 큰 합병증 중의 하나인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 12주 동안 자세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V닥터 처방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중년 남성에 있어 음주를 많이 하거나 고지혈증 등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큰 외상 없이 사타구니나 엉덩이 부위에 불편감이나 통증을 있을 때는 정형외과 고관절 전문의와 상의하여 조기에 발견하여 관절을 보존하는 술식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위험 인자가 되는 음주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평소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